자, 최근에 엘리자벳 캐스팅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10주년 기념 공연이라고 했는데 더블 캐스팅이다. 누구? 옥주현이랑 이지혜. 이게 뭐야? 이게 10주년 기념 공연이야? 라고 시작한 이 논란이 갑자기 옥주현 인성 논란으로 퍼지더니 지금에서는 뮤지컬계가 이상하다, 이상한 문화가 있다, 덕후들이 막 이렇게 점령했다,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제가 또 이제 공연예술 종사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한창 진행되었을 땐 그냥 관망을 하면서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봤고요. 어느 정도 종결이 되고 작은 불씨만 남아서 조금씩 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충분히 정리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논란의 시발점은 뮤지컬 엘리자벳 10주년 기념 공연에서 주인공인 엘리자벳 역의 이지혜 배우랑 옥주현 배우가 더블 캐스팅 됐습니다. 보시면은 이분이 이제 이지혜 배우님이시고 이분이 이제 옥주현 배우, 이렇게 이제 두 명이 캐스팅이 됐어요. 근데 이제 어떤 논란이 있었나, 왜 논란이 되었나, 이지혜 배우가 여태껏 엘리자벳에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10주년 기념 공연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지혜 배우 같은 경우는 해당 엘리자벳 배역에 더블 캐스팅된 옥주현 배우랑 의자매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난리도 아니었어. 그래서 이 캐스팅에 옥주현 배우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옥주현 배우가 이제 70대가 돼가지고 여러분 엘리자벳 40주년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영원한 엘리자벳으로 남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쨌거나 새로운 세대를 이어나갈 후대 엘리자벳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잖아. 뉴 엘리자벳을 구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여태껏 했었던 이 고인물, 완전 장인, 달인, 요런 사람들 한 2명 이렇게 모셔다 놓고 거기다가 이제 뉴페이스를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면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건데 둘만 딱 나왔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10주년이라는 그 의미가 좀 퇴색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차르트 10주년 기념 공연 같은 경우는 박은태 배우, 김준수 배우, 그리고 신인인 박강현 배우가 들어갔죠. 근데 그때는 문제를 삼았냐?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김호영 배우가 인스타그램에다가 뭐라고 올렸어? 아사리 파는 옛말이다, 지금은 옥장판, 이러고 이제 옥장판 사진이랑 또 하필이면 요 극장 사진 이렇게 올린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실, 악성 팬덤들이 이걸 보면서 이거 봐! 우리가 이렇게 왜 김소연 배우가 안 나오냐고 이렇게 불만 제기를 하니까 봐봐! 김호영 배우가 이렇게 우리 편을 들어줬잖아! 이러면서 이제 막 악당 옥주현의 캐스팅 갑질에 맞서는 당당한 독립투사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팩트체크를 해본 결과 공연하시는 분이나 공연 이제 그만두신 분한테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냥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개인 간의 감정 싸움이었다. 김호영 배우랑 옥주현 배우가 패밀리십이 있었대. 같은 무리였대. 그러다가 감정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둘이 멀어진 거야. 그 상황에서 감정이 북받쳐 올라가지고 인스타그램에다가 옥장판 이러고 이렇게 딱 공격을 때린 거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옥주현 배우가 김호영 배우 고소하고 뭐하고 뭐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에는 고소 취하하고 전화통화해가지고 화해를 했어요. 풀었어요. 아니 이게 만약에 정의의 사도여가지고 이 뒤틀린 판을 내가 바로잡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김호영 배우가 뭐 숭고한 의미로 막 이렇게 갔으면은 전화통화만으로 화해를 할 리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옥장판이 딱 터지고 나니까 기자들 그리고 이슈 유튜버들이 렉하지를 시작합니다. 이 캐스팅 갑질은 원래 있었네 어쩌네 하면서 인성 논란 갑자기 막 얘기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옥주현이라는 인물 자체가 인지도가 많이 높다 보니까 화제성을 포착한 기자들이 추측성 기사를 인터넷에 막 게시하기 시작했어요. 말 그대로 추측성이라고,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인터넷에 그걸 그냥 게시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 옥주현 배우가 고소를 때려요. 김호영 배우도 고소 때리고 악성 댓글 단 몇몇 유저들을 고소를 때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악성 팬덤이 이거 봐봐! 찔리는 게 있으니까 고소를 하네. 이거 캐스팅 관여한 거 맞네. 이거 캐스팅 관여 때문에 고소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태를 존나 키워버립니다. 장작을 그냥 나무 한 그루를 뽑아다가 던져버렸어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고소를 하고 날뛰니까 여기다 휘발유 부은 게 뭐였냐면은 뮤지컬 1세대 3인방의 호소문이 발표됐어요. 싸우지마, 하지마, 왜 그래, 요렇게 이제 호소문을 올려요. 3대장인 거지. 아카이누랑 아오키지랑 키자루랑 이렇게 나와가지고 딱 이렇게 두 손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렇게 된 거죠. 이 1세대 호소문이 좀 아쉬운 부분이 뭐였냐면 남경주 배우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호소문이 본질이 흐려진 그런 느낌이 돼버린 거죠. 일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옥주현과 김호영은 화해를 했다. 고소도 취하했다.
그래서 아주 잠잠해졌다. 며칠 지나니까 잠잠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악성 팬덤은 그냥 이거를 지켜볼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의도대로 사태가 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막 옥주연의 인성이 어떻다, 공연 연습할 때 히터랑 에어컨을 끄게 만들었다, 갑질 요소들이 있긴 해. 근데 이제 지금 논란이 됐었던 게 뭐였죠?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논란의 시발점이 뭐예요? 엘리자벳 캐스팅 개입 논란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옥주연의 인성이 어떻네 뭐네 하면서 물타기를 막 시전하면서 이 캐스팅 논란이라는 핵심에서 벗어나고 그냥 옥주연이란 사람한테 화살을 쏘기 시작하는 거야. 그냥 논점 흐리기가 돼버린 거지. 자,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엘리자벳의 공연기획사인 EMK는 이 10주년 기념이라는 문구 자체를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자랑하듯이 이렇게 좀 내민 게 아닌가, 홍보 멘트 정도로 생각한 게 아닌가. 만약에 진심으로 의미 깊게 생각을 했으면은 퀸튜플 캐스팅, 쿼드러플 캐스팅, 트리플 캐스팅이 되는 게 맞겠죠.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 팬의 입장이고, 문제는 규모의 자본력과 충성 고객층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좀 그런 게 있어요. 5명이 번갈아서 공연을 한데 누구 거 볼 거냐고. 뭐 누가 못한다 누가 잘한다의 문제가 아니야. 가장 유명한 게 누구야? 옥주연이잖아. 그러니까 옥주연 걸 보겠지. 데스노트를 보러 간다 이러면은 데스노트 딱 치면은 상단부에 누가 나와? 홍광호가 나와. 들어봤어. 개쩔어. 이거 보러 가는 거야. 엄청난 영상의 주인공을 직접 보러 간다, 그 의미야. 공연이 어떻게 흘러가고 뭐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 순간을 보러 가는 거야. 레베카 치면 누가 먼저 나와? 옥주연이 제일 상단에 나와. 그거거든. 믿고 보는 배우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옥주연을 좀 쓴 게 아닌가. LG 같은 그런 대기업이 아닌 이상이야 적자를 다른 데서 메우는 게 불가능합니다. LG폰 보십시오. 24분기 연속 적자가 나서야 퇴장을 합니다. 3천억 원대 영업 손실이 예상되고 만년 적자를 겪으면서도 어떻게 회사를 돌릴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자본력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이지. 근데 이제 뮤지컬판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적자를 감수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규모의 경제가 성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그럴 생각도 없는 것 같고요. 자, 한번 봅시다. 2012년에 김선영 배우가 했었죠. 근데 이제 옥주연 배우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재연 때 김소연 배우가 했죠. 옥주연 배우가 같이 했습니다. 조정은 배우가 2015년 3연 때 했죠. 옥주연 배우가 같이 했습니다. 2018년 4연 때에 김소연 배우와 신용숙 배우가 같이 했습니다. 옥주연 배우가 같이 했습니다. 2022년에는 이재 배우와 옥주연. 그러니까 옥주연 배우가 어떻게 엘리자벳의 주인공 역할로 개근할 수 있었나? 당연히 티켓 파워가 받쳐주니까 이지 않을까요? 실제로 옥주연은 독일에서 열렸었던 엘리자벳 탄생 20주년 기념 공연에서 한국 대표로서 무대에 섰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은 배우예요. 옥주연 혼자 다 헤쳐먹네. 옥주연이 왜 나와? 옥주연 노래도 요즘 못하던데. 그런 얘기를 들을 만큼의 실력을 가진 배우가 아니라는 거야.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누가 못된 짓을 했고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논란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옥주연 배우가 왜 개근이었나? 물론 이 엘리자벳이라는 극을 너무 좋아하는 팬으로서 10주년이라는 단어를 무색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왜 저렇게 캐스팅을 했을까 하면서 의아함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은 선동질에 휘둘리면서 논점에서 벗어난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는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얘기가 있어요. 김소연 배우는 피해자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 김소연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 장난하냐고 진짜. 자, 그러면 옥장판 사태를 키웠던 그 악성 팬덤은 왜 악성 팬덤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어가 있어요. 은어가. 첫 번째 시체관극. 이게 뭡니까? 시체마냥 아무런 움직임도 하지 않는 채로 극을 관람하는 거. 그게 또 이제 유독 한국에만 존재하는 그런 문화라고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웃긴 장면에서 웃었다 그러면은 웃은 새끼가 미친놈입니다. 이 악성 팬덤 입장에서는 웃은 놈이 미친놈입니다. 과연 배우들이 좋아할까요? 난 아니라고 보거든요. 누군가 호응해주고 잘한다 박수 와 치고 웃기다 이걸 해야 좀 이렇게 즐겁지 않겠습니까? 이 시체관극과 이렇게 연계돼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광크거든요. 관객 크리티컬. 관객이 어떤 행동을 해서 다른 관객한테 피해를 줬다 해가지고 이걸 이제 광크라고 합니다. 시체관극과 광크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정말 운이 좋으면 그런 진풍경을 볼 수 있어요. 맨 앞이나 두 번째 줄에 앉아있는 완장차신 분들이 아 오늘 관객 물 안 좋네 이딴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운이 좋다면 말이죠. 운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 오늘 물 안 좋네 하면서 퉁퉁이 빙의해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연뮤덕, 연극 뮤지컬 덕후를 이제 연뮤덕이라고 합니다. 문화생활 되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뭐 이렇게 보여졌었는데 최근에 이제 시체관극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재점화가 되면서 안 좋은 의미로 좀 많이 비춰지고 있고요. 저도 진짜 연극 좋아하고 뮤지컬 좋아하고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업으로까지 삼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연뮤덕이라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최근에는 너도 시체 아니 이럴까봐 못하겠어 내가 얘기를. 자, 그리고 이제 밀록 밀캠이란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난 뭐 그런 건 줄 알았어. 뭐 밀리터리 캠프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은밀하게 녹화, 은밀하게 찍는 거. 그러니까 몰래 녹음하고 몰래 찍고. 그래서 이제 밀록은 녹음, 밀캠은 비디오.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거 범죄입니다. 예, 이거 하지 말자고 막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회전문을 돈다라는 게 이제 같은 극을 10번, 12번 반복하면서 재관극을 한다는 거를 이제 회전문을 돈다. 뭐 이런 식으로 은어를 여러분들이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들을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시체관극은 왜 만들어졌는가? 일단 첫 번째, 나는 15만원이나 지불한 사람이야. 그 누가 공연에다가 15만원을 지불하겠어? 나니까 가능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나의 관극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한테는 앞으로 수그려서 본다 이러면 귀 잡아 땡기고 부시럭부시럭 하면 이제 막 팔꿈치로 푹 치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심지어 그런 것도 있었대. 어떤 사람이 휴대폰을 허벅지 위에다 올려놓고 보고 있었는데 그 휴대폰을 뺏어가지고 켜서 본 사람도 있대. 왜냐? 나의 관극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은 돈을 내고 온 사람들인데 자기네들만 뭐 관극 권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악성 팬덤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부류들이냐,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오페라나 클래식 같은 그런 상류층 문화를 향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원인이 아니었나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페라나 클래식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관심이 있어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깊이 있게 빠져들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런 관련된 학과에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거나 뭐 집안이 그쪽으로 깊은 조예가 있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해야 큰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지. 깊이 있게 빠져들 수가 없단 말이지. 소위 말하는 이너서클, 양복 입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거. 근데 오페라 보면 오브랑 언어가 막 나오는데 뭔지 모르겠어 막. 그렇게 해가지고 좀 약간 경량화돼서 나온 버전이 이제 뮤지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뮤지컬은 대중문화죠. 하지만 본질적인 이유가 뭔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체관극, 과연 정말로 그들이 즐기는 문화일까? 본질적인 이유는요, 밀록 밀캠입니다. 이걸 이제 돈 받고 팔아먹기 위해서예요. 왜냐? 아주 작은 소리, 뭐 파카가 쓸리는 소리나 잠깐 이렇게 빠스락거리는 소리나 뭐 요런 것만 들려도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랄을 하는 겁니다. 지랄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의구심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야, 그거를 돈 받고 어떻게 팔아먹냐? 누가 돈 주고 사냐? 개소리 하네. 뭔 소리 하는 거야? 요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이버에 밀록 판매를 쳐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나와요. 심지어 잘 팔려요. 퀄리티 좋은 것들끼리는 교환도 하고요. 보시면은 스릴미죠. 요거 이제 이렇게 올려놓고 캐시 받고 팔고 요런 식입니다. 단속을 해야겠죠. 단속을 해야겠는데 뭐 그런 것도 있대. 안경으로 녹화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다더라. 그리고 사실 밀록을 하러 온 사람들은 결국에는 회전문을 돌게 될 거거든.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마타리, 3분할, 맨오브라만차, 머더발라드, 명성황후, 또 심지어 몰래 찍어온 새끼가 교환 자제해달래. 되팔렘 하지 말래. 야, 되팔렘 하지 말래. 이거 제 저작권이거든요. 제 저작물이거든요. 제가 불법으로 찍어온 불법 저작물이거든요. 되팔렘 하지 마시죠. 저작권 위반입니다. 뮤지컬 교환입니다. 리스트는 알겠습니다 하면서 걸리지 말라고 요렇게 이제 초성으로 딱 이렇게 해놓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뭐예요? 에드가 앨런 포, 도리안 그레이, 몬테크리스토, 팬텀. 자, 이 시체관극 문화의 시발점이 된 뮤지컬은 스릴미입니다. 스릴미라는 뮤지컬을 기점으로 시체관극 문화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자, 2007년 초연 당시부터 스릴미의 밀록 밀캠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사진에서처럼 캐시 받고 파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각본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입니다. 아동 유괴, 살인, 방화, 가장 중요한 퀴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이 극 중에 남배우 둘이서 키스를 진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릴미로 뮤지컬에 입문하는 부녀자 오타쿠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스릴미라는 작품에 회전문을 돌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재미와 그리고 매력 포인트를 느끼는 그런 관객들이 과연 몇이나 있었을 것인가?
20명이 보러 왔다 치면 그 중에 한 2명 있을까 싶은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배우, 잘생긴 남자 배우 둘이서 키스하는 거를 사고 판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움직임이나 소리만 내도 밀롱밀캠의 퀄리티가 급격하게 낮아진다. 그러니까 지적질을 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 입문자들에게 중소극장에서는 원래 이렇게 관극을 하는 거구나 라는 인식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후에 이 뉴비들이 고인물이 되자 다른 극에서도 시체 관극을 강요하기 시작했고, 썩은 물에 이르러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들만의 불변의 문화, 이런 식으로 굳어져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악성 팬덤이 어떤 악행들을 저질렀나? 관극 중에 숨소리 내지 마라. 그리고 불호 후기 쓰지 마라. 왜냐? 내 배우가 욕먹는 거 보기 싫다. 그게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이제 내 배우가 욕먹는 게 보기 싫다 이거죠. 임산부가 시체 관극을 지키지 못하자 샤우팅을 장렬하고 불편할 수 있는데 말이죠. 이게 제일 충격적인데, 빈곤층의 문화생활 영위 차원에서 관극을 시켜주는 사회복지 사업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나 좀 익숙치 않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대관을 하거나 구석에서 보도록 조치를 하는데, 그런 거 왜 하냐? 꼴배기 싫다. 내가 품격 있는 문화생활을 영위 중인데 감히 거지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죠. 공연 보다가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중간에 나갈 수 있죠. 예, 중간에 나갔는데 이제 바로 조리돌림. 트위터나 뭐 자기네들 커뮤니티에다가 쫙 해가지고.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한 줄 평을 합니다. 아, 학창시절에 선도부를 못한 꿈을 15만원씩 내고 이러고 있나 보다. 근데 나는 이제 본질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 15만원을 내고 소중한 경험을 하러 왔어. 근데 그건 안 보고 옆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좀 되게 뭐랄까 좀 속상해요. 어쨌든 즐기러 오는 거 아니야? 어쨌거나 즐기러 오는 거잖아. 근데 남들 뒤척이나 안 뒤척이나 감시탑 하고 있는 게 그게 참 안타깝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손석구 배우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어요. 손석구 배우가 연극을 보러 갔는데 개쓰레기같이 관극을 했다. 그래서 피해를 받고 불쾌했고 싫었다 해서 손석구 씨랑 같이 보러 간 2명의 배우는 사과를 했는데, 이제 손석구 배우가 몇몇 관객분들의 그릇된 주인의식과 편협하고 강압적이며 폭력적이기까지 한 변질된 공연 관람 문화가 오해를 넘어 거짓 양상까지 만드는 상황이 당황스럽지만, 결국에는 개 구라를 까가지고 선동질을 해서 손석구 배우 하나 이렇게 담글라고 든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지현우 배우가 아는 형님에 출연해서 썰을 풀었습니다. 내가 뮤지컬을 보러 갔다가 신선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 무슨 충격을 받았을까? 운동 오랜만에 해가지고 막 이렇게 뻐근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여기서 귀를 이렇게 확 잡아당기더라고. 그래서 얌전히 좀 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정상이야? 귀를 잡아 당기는 게? 이게 오죽했으면 이제 방송에서 썰을 풀었을까 싶고, 나는 이제 그게 웃긴 거야. 그러니까 귀를 잡아 당기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은 거야? 그러면은 귀를 잡아 당기려고 움직였으면은 그 뒤에 사람도 귀를 안 당겼나? 귀 좀 그만 잡아 당기시겠어요? 또 뒤에 있는 사람이 귀 잡아 당기는 사람 귀 좀 그만 잡아 당기시겠어요? 이러면서 존나 귀차놀이. 1열에서 시작된 귀차놀이는 25열까지 가. 자, 그래서 영화 관람이랑 연극 뮤지컬의 관극의 차이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영화관 같은 경우는 좌석 배치의 구조적 특성상 어느 석에 앉더라도 앞사람이 막 일어나가지고 덤블링을 돌지 않는 이상 보이잖아. 그리고 이제 어느 좌석을 앉던 간에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죠. 가운데에서 본다고 해서 뭐가 좀 이렇게 더 잘 보이고 구석탱이에서 본다고 안 보이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 그리고 통제된 상황에서 녹화를 하고 편집을 거친 완성본을 고정된 영상을 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전문을 돌더라도 내용이 그렇게 달라지진 않아요. 감상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 뭐 내용이 달라지고 그렇진 않단 말이야. 좌석에 따른 시각적 경험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달라지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연극 뮤지컬 같은 경우는 실제 배우가 무대 위에서 라이브로 연기와 노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층 앞열에서 보면은 무대 전체가 보이는 거고, 1층 앞쪽으로 가면은 배우들의 표정과 연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자리를 어디에 앉냐에 따라서 체감되는 경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뮤지컬 대극장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사람이 숙이면 안 보여요. 단차가 좀 낮아. 뭐 이를테면 그런 게 있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날 보러 갔을 때는 이런 연기를 했는데 다음날 갔을 때는 다른 연기를 하고 있네. 신선하네.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이제 받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그게 또 관극의 묘미고요. 그렇기 때문에 좌석의 위치나 그 순간, 그 날짜, 누군가의 컨디션 이런 거에 따라서 경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관람보다 연극이나 뮤지컬 쪽이 관크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산다라박 쫙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무슨 야자수 제주도 야자수 맨키로 이렇게 자라있어. 그러면은 죄송한데 머리 좀 풀어주시겠어요? 부탁할 수 있겠지. 맞잖아. 이거는 솔직히 영화관 가서도 안 돼.
자, 그래서 이 악성 팬덤들이 있는데 분명 뮤지컬 업계를 좀먹고 있는데 얘네 눈치도 봐야 돼. 그게 왜 그러냐? 지금 한국 뮤지컬 업계는 인기 없는 페이투윈 모바일 게임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광고 보면 막 무슨 4399KR 치면은 50연 뽑기를 줍니다. 30연 뽑기를 줍니다. 와 1분 만에 서버 고수가 됐어. 3분 만에 패왕이 됐잖아. 막 이런 게임들이 있죠.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대극장에서는 그래도 이런 경우가 좀 덜하죠. 근데 이제 중소극장 같은 경우는 이미 고착화된 수준으로 자리 잡혀 있다는 겁니다. 중소극장을 운영하는 측이나 그런 스태프나 배우들 같은 입장에서는 사실상 회전문을 도는 악성 관객들, 썩은 물 관객들 덕분에 본인들의 수입이 유지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코어 소비층을 잃지 않으려면 노터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고래 고객이 악질인 거야. 5%의 고래 고객들이 80%를 짊어지고 있고 나머지 20%가 95%의 일반 유저들. 근데 이제 중소극장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고착화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중소극장과 무명 배우들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좀 잘못된 관극 문화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엄두도 못 냅니다. 한정된 주 소비층이 명줄을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밥 벌어먹고 살려면 그들 비위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극소수의 인원들이 회전문을 도는 형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악성 팬덤만의 폐쇄적인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기 쉽죠. 제가 얘기하는 건 회전문을 도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폐쇄적인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기 아주 쉬운 그런 구조라는 거죠. 한 가지 좀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는 분이 입공작으로 이제 공연을 했대요. 근데 이제 매일 보러 오신 분이 있는 거야. 그분이 편지를 줬대. 그래서 첫 선물 이러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이런 노선은 별로고 이런 감정 그건 별로고 이렇게 해석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보낸 거지. 그랬다가 한 2주 지나서 그 관객이 또 이제 편지를 준 거야. 거기에 뭐라 적혀 있었냐면 이제 좀 배우 티가 나네요. 볼만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낸 사람도 있었고. 근데 정작 배우 본인은 이제 바뀐 게 없었고. 자, 그래서 극작가분이 얘기하셨던 극을 쓸 때 티켓을 팔기 위한 요소는 어떤 요소가 있나? 주체적인 여성이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면 퀴어거나 그리고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여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수라고 해요. 왜냐? 주 소비층이 30, 40대 부녀자 오타쿠이기 때문이에요. 당장의 주 소비층의 취향이 보편적인 소재들과 매우 멀기 때문에 일단 내용이 좀 약간 진입장벽이 높고요. 물론 이제 대극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극들은 진입장벽이 좀 낮은 그런 극들도 물론 인기가 있지만 고인물 회전문 파티를 만들려면은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진입장벽을 높여놔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폐쇄적인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너서클이라는 걸 만들 수 있으니까. 자, 우리 레베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단순합니다. 호텔 갔어요. 마주쳤어요. 반했어요. 결혼해요. 개막장 스토리예요. 그리고 주체적인 주인공이 나와주고요. 근데 레베카는 왜 인기가 많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 안녕하세요. 결혼합시다. 얼탱이 없는 스토리야. 솔직히 말해서. 그거를 다 치워버리고 압도하는 게 뭐야? 퍼포먼스고 연출이고 노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뮤지컬의 특성상 그게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종합예술이니까. 그러니까 개연성 스토리 다 갖다 버리고 이 조건들만 맞춰서 대충 써도 돈을 갖다 바친다라기보다는 저 조건들만 맞춰서 개연성 스토리 다 갖다 버리고 대충 썼는데 누구를 캐스팅하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팬덤이 오냐 안 오냐. 슈퍼 그랑조라는 뮤지컬이 나왔어. 주체적인 여성 로봇이 나오고 단순한 스토리야. 배역 중에는 퀴어 로봇도 있어. 그런 극이 나왔어. 누가 보냐고. 안 보잖아. 근데 캐스팅이 누가 됐어? 시아 준수, 박효신. 안 볼 거야? 개연성에서 떨어지는 확장성을 배우로 커버를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한 거예요. 과연 극작가들이 이 소재들에만 기대서 글을 쓰는 건가?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안 쓰면 안 팔리니까. 참신하거나 좋은 소재 뮤지컬이 안 나올 겁니다. 안 팔리니까요. 체크리스트만 만족하면 팔리는 거지. 지금 이 소비 방식이 야동이랑 뭐가 다르냐는 거야. 똑같아. 자, 그래서 뉴비들은 뮤지컬을 어떻게 입문을 하냐라는 거야. 뮤지컬 보러 갔어. 빠져들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깊이 좀 파고 싶어. 근데 이 뉴비들은 안착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왜? 텃세가 있으니까. 이걸 좋아하는 지인이 있어가지고 추천을 하는 걸 제외하는 경우에는 뮤지컬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 뮤지컬을 어떻게 보러 갈까를 생각해 봤을 때 열린음악회 이런 데서 나오거나 혹은 라디오스타 이런 데 나오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접한 후에 관심이 생긴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가족이나 연인이나 친구들 이 사람들과 특별한 날에 연례 행사로 새로운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보러 가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러 갔다가 빠져들었어. 와 이거 좋네. 좋다 이거.
이거 이러고 이제 한번 파고들려고 보니까 거지 같은 문화들이 막 한재에 있는 거야. 예시들이 있어요. 막 좌석 어디가 좋은지 물어보지 마라, 대답해주지 마라, 별명으로 안 부르면은 신 취급받고 이지랄병을 하는데 뉴비들 중에서 몇 명이나 여기에 빠져들겠어, 유입이 되겠어. 거기다가 내 배우 부심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좁은 판에서 신인 배우들이 올라가기가 진입장벽이 쓸데없이 높아요. 원래 비정상적인 팬덤 위주의 소비 문화는 대중들한테 외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너는 왜 똑같은 앨범을 수십 장씩 사냐? 이유가 뭐야? 포토카드가 랜덤이라서. 거기다가 뮤지컬의 경우는 다양한 파생 상품으로 수익을 올리는 방식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로 돼 있어요. 의아하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티셔츠랑 뭐 폰케이스랑 이런 거 있던데 그거 한 번 사면 다시 사냐니까? 안 사잖아. 결국에는 티켓밖에 없는 거예요. 회전문밖에 없는 거죠. 수익 구조가요. 근데 더 정확하게는 회전문도 제작사가 유도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니야. 아이돌 산업을 보시면요, A사에 A 아이돌이 있는데 농구공 5만원, 헤드기어 19만원, 뭐 이어폰 123만원, 선글라스 뭐 27만원, 뭐 해가지고 이 15종이 총 384만 4천원이야. 한 바퀴 돌려면 400이란 돈이 들어. 근데 이게 이 노래 활동할 때는 이런 굿즈가 나왔다가 다른 노래 활동할 때는 다른 굿즈가 나오고,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 엄청 많다는 거야. 같은 팬덤 문화인데도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연극처럼은 아니더라도, 연극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의 티켓 가격을 낮추고 회전율을 높여가지고 극 자체의 매력을 느끼고 그걸 보러 오는 사람들을 높여야겠죠. 회전율을 높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질 개선을 해야 돼. 접근성의 문제야. 결국에는 지금 비싸잖아. 가볍게 보러 갈 만한 금액이 아니니까 저렴하게 해서 회전율을 높여가지고 극 자체의 매력을 느끼고 보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야, 그런 사람들이 늘어야 체질 개선이 될 텐데,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해결책이 뭘까요?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구조적인 부분을 다 뜯어버려야 되는데 되겠냐고. 사람들은 비싼 돈을 주고 공연을 봤을 때 실패하고 싶지 않아 해요. 익숙한 얼굴, 보장된 배우를 좋아해요. 왜? 비싸니까요. 15만원이나 하니까요. 보장된 배우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 공연 예술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면 그 업계의 고질적이고 썩은 문화가 변화되기를 염원했을 텐데, 그러면서 거기에 집중을 했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 옥주현 인성 논란, 화살을 옥주현한테 직접적으로 쏘기까지 변질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뮤지컬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냥 사람 하나 죽이고 싶었던 건지, 그리고 나름의 생각을 해본 결과 이 악성 팬덤은 대중화를 원치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만의 작은 뮤지컬 배우인 거죠. 그러면서도 그 이면에는 밀록 밀캠을 교환하고 판매하고, 결국에는 어떤 문화 콘텐츠든 간에 소비자들의 수준이 올라야 그 문화의 수준도 같이 오르는 겁니다. 어쨌든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고 사람 하나에게 타겟팅해서 인성 논란으로 끌고 간 이 악성 팬덤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연극, 뮤지컬계가 더 깨끗하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나길 염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채호의 필름찍기였습니다. 야, 이거나 먹어라! 어느 집단이거나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해결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악당을 만들어가지고 그 악당한테 모든 잘못을 떠넘기고 모든 책임을 묻는 거,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악당을 몰아내자라는 캐치프레이즈만큼 잘 먹히는 그런 문구는 없습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된 게 다 그 사람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설설설 몰아가면 되게 쉬워요, 해결하기가. 지금 당장에 벌어진 사건을 무마시키고 이 문제의 원인을 잘라내가지고 깔끔하게 해결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어쨌거나 이제 이런 캐스팅 개입 뭐 요런 게 이제 수면 위로 올랐을 때 이게 변화가 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또 조용히 그냥 묻혀가고 옥주현 인성 논란으로 지나쳐 가면은 결국에는 뮤지컬 덕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옥주현 인성 논란 어쩌고 하면서 막 실망한다, 거른다, 보이콧한다 막 이러는데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지.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은 뮤지컬 자체를 좋아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빠놀이가 하고 싶은 것인가? 팽배해 있는 문제점들을 짚어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개선과 변화를 좀 이렇게 요구하고 촉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인성 논란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 묻어버리겠다 이러고는 와 우리 뮤지컬계는 너무나도 착하고 좋고 예쁘고 아름다워 이러고 말겠다고? 도대체 그게 뮤지컬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태도야? 난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 야, 이거나 먹어라! 뭐야, 연극 뮤지컬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썩은 물 취급받으면서 매도당한다고? 이 영상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나는 연극과 뮤지컬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 소위 말하는 악성 팬덤들, 완전 썩은 물들, 그들 때문에 창피해서 어디 가서 연묘덕이라고 얘기를 못하겠다, 그 얘기예요.
단순히 연극과 뮤지컬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도매급으로 이 악질 팬덤과 묶여가지고 같이 욕먹고 너도 시체간극하니 조롱박 욕먹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만든 영상이에요. 왜? 외부에서 보면은 그들이나 단순히 그냥 연극 뮤지컬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구별이 안 가니까. 그 악성 팬덤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사감 선생님 마냥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걸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 시체 관극을 강요하는 애 옆에 앉아있으면은 적어도 그 양옆에 있는 두 사람은 다시 뮤지컬 보러 오지 않을 거야. 내 말은 그 말이야.